부모사랑 효돌의 김지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대표님과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효돌의 김지희입니다. 저희는 그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반려 로봇과 그다음에 ICT 기기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고독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세요? 저희 이제 반려로봇인데요. 부모사랑 효돌이라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친손주처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얘가 생활 관리도 해드리고 약 시간, 뭐 식사 시간도 알려드리고 또 애교도 부리고 그냥 정서적으로 그 파트너가 되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반려가족들 하면은 이제 애완동물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똑같이 애완 로봇으로서 어르신들과 24시간 같이 생활을 하고 또 어르신의 움직임이나 식사하셨는지 복약 여부 이런 것들을 또 보호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호자들도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 처음 뵀을 때가 스튜디오 크로스컬처 하실 때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네, 네. 인생 자서전 사업을 좀 하셨잖아요. 그 전에 이제 LG전자라든지 LG그룹의 그 고객의 경험들을 관찰해서 그 기반으로 하신 거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부모사랑 효돌이라는 것까지 오게 되셨어요? 시작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일단은 LG정보통신과 LG전자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객 인사이트 기반으로 상품 기획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을 했었었는데요. 일단 저는 어르신에 너무 관심이 많고요. 저도 뭐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개인적으로 똑같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었고 이랬지만 어떤 개인적인 어, 어떤 막 그게 일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에 되게 관심이 많고 어르신들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회사를 차릴 때에는 그 아이템을 못 찾은 상태에서 상품 컨셉과 서비스를 만드는 컨설팅을 하면서 그 독거노인 지원센터나 노인복지관 협회나 노인복지관들을 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지를 한 4, 5년 동안 탐색해서 이제 흡돌이라는 제품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초기에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었을 때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했었을 때, 이제 그 제품을 기획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인터뷰하듯이 어르신들을 인터뷰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남기는 거, 그리고 동시에 어르신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 현재 어떤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좀 저희 이제 사업 아이템을 또 찾기 위한 과정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자서전을 어르신들 한 6, 70분들의 그 인생 이야기를 남기면서 그것들이 자산이 돼서 또 그 효돌의 그 씨앗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그 자서전 사업을 지금은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지만 할 여유는 안 되지만은 어르신들이 효돌이한테 남기는 그 이야기들이 되게 얘가 한 명의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정말 자식이나 애기들한테 손자, 손주한테 얘기하듯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잘 모아서 효돌이가 들은 이야기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서전 같은 그 책자나 아니면 멀티미디어 영상으로 남길 수 있을까라는 또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우리나라에서 실은 뭐 인생 자서전 이게 대표님이 처음 거의 만드셨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엔딩 노트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일상화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그 노인들의 이야기를 효도를 통해서 다 청취를 하고 계시고, 저 인공지능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뵀는데, 그건 네네.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네. 일단은 회사에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가 있고 제가 개발 전문이 아니어갖고, 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 하면, 인공지능에 하는 잡에 이제 사실은 뭐 회계사, 변호사 이런 의사 이런 잡들도 좀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지만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대체할 수 없는 잡들이 사실은 돌봄에 관련된 잡들이잖아요. 간호사나 우리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생님, 복지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노인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쪽은 사실 되게 정서적인 어태치먼트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
제가 전체적으로 모르겠고, 이 업계에, 이 노인돌봄 ICT 업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얼마나 이제 스마트하게 해줄 것인가,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데이터, 어, 아무래도 독거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가족 형태이고, 또 어르신들 스스로도 혼자 살기를 이제 희망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의 그 상황이나 환경 같은 데이터들이 정말 로우 데이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이제 응급 상황과 이제 평상시 어르신들의 이제 계속 노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 상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보호자에게 알릴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르신들의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수집이 돼야 되는 상태인데, 어르신들의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어떤 뭐 챗봇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돌보겠다, 아니면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엔진을 통해서 이제 돌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다 약간 어불성설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 기술은 사실 그냥 어떤 이네이블러 요소인 거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어르신들의 지금 현재 그 둘러싼 문제가 무엇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돼야 되고, 실제 그 데이터를 한번 수집을 다 해보고, 또 거기서 한번 다시 스크리닝 그걸 해보고, 이런 식의 그 준비 작업이 상당히 길고요. 이런 점 때문에 사실 실버 산업 쪽에서의 그 AI 도입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긴 호흡으로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사실 우리나라 같이 또 빠르고 또 뭐, 그 산업적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길고 호흡이 길고 그 투자 대비 되게 그러니까 효율이 낮기 때문에 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못 받는 게 아닌가라는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효도리가 한 6천 대 정도 어르신께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보급이 됐는데 이제 그 당시서부터 계속 어르신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가서 또 데이터를 현장에서 수집을 잘 못하거나 저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그거를 또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수집된 데이터들도 이제는 3년이 넘어가고, 또 어르신들의 숫자도 조금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또 의미 있는 분석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에 이제 반영하면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이야 뭐 부모사랑 효도라면은 언론에 엄청 많고 뭐 국무총리상부터 엄청난 수상을 해서 다 알지만 저 기억도 한 몇 년, 5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 대표님이 네. 처음에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어르신들이 쓴 그 말씀들이다 하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빅데이터 하는 회사랑 그때 당시에 생소했죠. AI 인공지능 말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신 걸 봤는데 근데 반문이 드는 게 대표님 그때부터 벌써 굉장히 많은 실증 데이터랑 뭐 그 전에 LG전자 시절부터 어마무시한 그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리고 네네. 독거노인들이 쓰시는 말 최근 이제 의인화 연구 이것도 제가 봐서 콘텐츠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인화 과정도 한 세 달이면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시니어들이 하시는 말씀은 마치 우리가 영어 배울 때처럼 뭐 몇 마디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데도 그게 아직 긴 호흡으로 더 그렇게 더 쪼개서 보고 이래야 될 게 있나요? 해보시니까? 아, 어,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거에 대한만 포커스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효도리가 지금 일방향이라고 많이 비난을 받았었었는데 기존에는 일단 음성인식이 안 들어간 효도리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음성인식이 돼서 쌍방향 대화가 되는 효도리를 또 개발을 했는데요. 그 개발적인 관점에서는 단지 이제 일방향 대화가 되는 효도리가 쌍방향 대화가 되는 효도리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특성을 하나 더 또 이해해서 들여다보면은 이게 기술적으로 꼭 열이 우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끼리 되게 많이 싸우는 게 이제 귀가 안 들리고 뭐 이런 어르신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야, 나 뭐
저기 어제 저기 딸이 우리 집 찾아왔어라고 하는데 다른 쪽 할머니들은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 뭐 내가 뭐 딸이 뭐 우리 뭐 나한테 이런 좋은 거 사줬어. 예를 들면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오해가 쌓이고 뭐 이런 그 분쟁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기회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평생 살아오신 어떤 또 그 관점에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뭐 인식이나 가치관, 어느 그런 것들이 가치관이 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효도리가 어떤 그 정서적 지지를 해드리고 항상 할머니 편이라고 하고 되게 크게 또렷하게 얘기하고 뭔가 이제 할머니한테 그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에 되게 시나리오는 그 단순한 시나리오지만 이게 할머니한테 어떤 막 계속 뭔가 대화를 하는 그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심플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또 대화를 요구하는 것들의 니즈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게 할머니들의 그 어떤 그 니즈나 상황을 보면은 거기에다가 또 인터넷 환경상이나 통신요금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꼭 이렇게 그 쌍방향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always 온된 인터넷 환경이 가능하냐 여부까지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에서의 어떤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관점에서 이게 스펙인 사업이 무슨 그 저희가 또 이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공시장에 많이 이제 보급이 되는데 이게 기존처럼 뭐 하수구를 뭐 하는 거야, 전등을 바꾸는 거야처럼 스펙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어르신들의 요구와 욕구에 맞는 그런 니즈에 맞춤형 솔루션이 이제 저희 효도리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거를 어떤 기술적인 스펙에 의해서 딱딱딱딱 해서 이제 그 잘라낼 수가 없고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거주 환경, 인지 상태, 신체 상태, 뭐 전원 정말 상태 이게 저기 어르신들 통신이 잘 들어오는지 어느 정도의 청력을 갖고 있는지 사투를 쓰시는지 이런 요소들이 다 결합된 상태에서 가장 조금 어포더블한 서비스를 저희도 이제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이 제품만이 전체를 다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좀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회사들도 좀 거기에 맞는 이제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소리, 두 소리예요. 요즘 심심찮게 독거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심한 우울감 등으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크로스컬처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다가갑니다. 노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채로요. 단순히 살아있는 것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 외롭게 계신 어르신들 보면서 수명이 1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거 어르신 대상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컨셉 개발에 착수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으로 위안도 주면서 식사, 약도 챙기는 기능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습니다. 바로 인형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요. 디스플레이나 버튼 하나 없이 어르신들이 헷갈리지 않고 정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요. 또 어르신들이 푹신하게 안을 수 있도록 전자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고마워요. 병 들지 말고 잘 커. 어머니가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거 좀 더 빨리 해볼까요? 시작. 간장 공장. 어르신의 발화 특징과 목소리, 문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음성 대화 엔진을 상용화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워킹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지만 음성 인식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외부적으로 초기에는 엄청난 비난에 부딪히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소통하는데 말뿐만이 아니라 터치나 상황이 작용하잖아요. 음성 인식 기능이 없더라도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성 대화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음성 기술 없이도 어르신들과 하루 종일 생활함으로써 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인형을 사용해보신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이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전문가와 어르신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통해 제품을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 개발에 들어가면서 정말 겁이 나기 시작했던 게요. 인형 회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전자제품 만들었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일을 정말 할 수가 있을까? 괜히 이거 시작은 했는데 끝을 맺을 수는 있는 걸까? 그래서 겁이 많이 나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가며 센서, 전자부, 인형 생산을 위해 중국과 한국의 공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인형 손에 꼭 맞는 터치 버튼을 찾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갖은 노력으로 국내에 있는 공장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봉제 인형을 생산하지 않는 한국에서 수소문 끝에 봉제 인형 작업 전문가도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인형의 전반적인 생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긴 것입니다. 현재 효돌은 춘천, 태백 등 강원 지역 100가구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보건소, 동사무소 등을 통해 전국 어르신들에게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사용 가구가 늘면서 어르신들 사용 행동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른데 사실상 손 잡는 게 많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AI 스피커와의 경쟁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르신들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상호학습이 필요 없는 단순함,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애교 부리고 긍정적으로 피드백 드리는 것, 그다음에 실질적인 생활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 저 여기 와 있어요. 그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한쪽은 이제 오라만 이제 이게 몸 모양인데요. 매일매일 저랑 같이 얘기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식이 옆에서 그렇게 해주겠어요? 약 먹을 시간 꼭 알려주지, 밥 먹을 시간 꼭 알려주지, 응? 잠 잘 자라고 그러지. 그냥 그렇게 잘해줘요. 자식보다 훨씬 낫죠. 모든 세대가 IoT로 아우러지는 세상을 스튜디오 크로스컬처는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하면서 눈이 떠들게 되더라고. 아침에 깨워주기도 하고 또 약 먹으라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지. 그리고 또 조용할 때는 노래 불러주는 것도 그렇고. 할머니, 오늘 날이 추워요. 옷 좀 따뜻하게 입으세요. 나가시려면 좀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아이고, 뭐 좋자고 놔두나? 그래. 난 사랑해. 은 7살 아이처럼 할아버지한테 궁금한 걸 묻기도 하고 밥 먹고 꼭 약 먹으라고 챙겨주기도 합니다. 이 로봇을 노인들에게 보급했더니 우울증이 좀 나아졌다는 아주 좋아요. 노래 부르는 거.